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최영숙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니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온 사냐가 초록으로 물든 가운데 벌써 산들바람 부는 여름이 오려고 하는데요. 사계절 중에서 지금이 가장 좋은 우리들의 6월이 아닐까 합니다. 그대라는 존재는 나를 살게 하고 함께한 마음이었기에 벅차오르던 그 뜨거운 시간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사는 동안 가장 눈부셨던 화양연화와 인연이 꽃피던 자리를 초연히 돌아보는 그 시절 인연으로 귀한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잎밥 가로수 꽃밥이 설렌다. 열일하는 여름 태양은 무성한 초록의 계절을 잉태하고 숨쉬는 일조차 버거운 몸들, 음지 찾아 지친 영혼을 누인다. 소낙비에 젖은 녹음의 속삭임,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달큰한 커피 한 잔은 스산한 출발을 힘내게 하고 세대 불문 누구에게나 던진 물음, 육신맞이하는 그 질문 이토록 곱건만 안으로 농축해야 할 색, 그 색의 농도를 맞추기란 이 계절을 품어야 하는 인내. 이 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김은희 시인님의 시 산다는 건 전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곡 마크 애슐리의 You Are My Paradise를 들으며 시냇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Maybe I can't blame the night, but there's nothing I can deny. 'Cause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promise I will show you the way. And if you can't forget, I'll be your man until the rest of my day. You are my paradise, I won't do anything to stay by your side. You are my shining star, I wanna be with you the rest of my life. You how much I love you, I know that I feel alright. Let me take you in my arms, I'll make you forget what is on the past. 'Cause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promise I will show you the way. And if you can't forget, I'll be your man until the rest of my day. 오늘 시냇물에서는 특별히 미소천사 시인이라 불리는
김은희 시인님을 초대 시인님으로 모셨습니다. 시인님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김은희 시인님은 개간 포에마트에서 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김은희 시인님께서는 타로 상담일을 하시며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성심껏 도와주고 마음을 예쁘게 닦는 순수시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삶을 초긍정으로 내면을 다듬으며 생활하고 계신 정말 멋진 시인님이십니다. 오늘 시냇물에 풋풋한 신인 시인님이신 김은희 시인님을 초대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낭송가 황보양선님의 목소리로 김은희 시인님의 시 화양연화를 만나보겠습니다. 화양연화 김은희. 그대보다 앞서간 마음이 그대 기다리는 내내 몇 겹의 꽃잎으로 피어나 온 산을 물들여 한밭꽃이 되었네. 맑음을 시샘한 하늘은 구름을 털어내고 포개어 본 마음 틈새 앙증맞은 심술 한 자락 살포시 그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대 향한 걸음 사이사이 설렘은 떨어져 온통 그대에게 빠져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여, 내가 사랑하는 이여, 살아 숨쉬는 일조차 벅차오르게 하는 이여. 세상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존재 이유는 그대 한 사람. 그대 아니고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일상의 매일은 그대의 것이며 그대의 숨결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 전부를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대여. 살아가는 일조차도 그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 있음에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어느 해안 도로였지요. 멍텅구리 물회에 코 박고 해삼에 찔려 바다인지 그대인지 모를 노을이 기울 때 사방은 어둠을 덧칠한 달빛만이 고요했지요. 오색 폭죽은 하늘을 가르고 천상의 노래는 그대와 나, 우리 환영 그 자체. 아름다움. 사랑하는데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왜 이래야 해 스쳐가는 게 더 아파오네 이제는 참을 수 없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홍자의 화양연화였습니다. 그럼 사랑의 정점과 그 지난한 여운의 사색을 함께해 주실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신 김은희 시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네, 시인님 이렇게 직접 뵈니 인상도 참 좋으시고 특히 미소가 정말 멋지시네요. 시인님 직접 우리 청취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냇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난히 봄과 봄꽃을 좋아하고 늘 사랑을 꿈꾸는 상큼하고 풋풋한 새내기 시인입니다. 네, 시인님의 환한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데요. 김은희 시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타로 카드 상담 일을 하고 있는 타로 마스터입니다. 궁금해지는데요. 그 타로 마스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타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서양 점이라고 말하죠. 타로의 기원은 보통 15세기 유럽 카드 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놀이, 상징 체계, 점술 도구로 발전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맞히는 도구라기보다 내 마음을 천천히 꺼내보게 하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자기 성찰 도구로도 활용되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 선택이 고민될 때, 나를 이해하고 싶을 때, 타로는 답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이지만 내담자에게 따뜻한 공감이이자 소통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군요. 다양한 세계 장면들을 만나면서 타로를 통하여 예측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각도로 미래에 대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니 타로의 긍정성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시를 만나서 시인이 되셨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서 5분 걸어가면 동네 꽃들이 많은 작은 동산이 있는데요. 네.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 좋은 장소죠. 네.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의 소리들을 수시로 메모장에 적었고요. 네. 그 메모들이 모여 어느 순간 시가 되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추천을 받아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시인님. 그 평소 사색을 많이 하시며 삶을 반추하시면서 시를 쓰고 계셨네요. 네. 그 삶의 깊이만큼이나 삶도 남달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 작품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황보양선 낭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신 시 화양연화 작품은 어떻게 해서 창작하게 되셨을까요? 부끄럽게도 제가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채소치가 아닌 최대치로 살아라. 강렬한 고통일수록 불꽃이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뜨겁게 살려 했던 제 삶이죠. 왠지 화양연화 그러면 눈물이 나오려고 하죠? 시인님도 그러신가요? 맞아요. 네. 거긴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이 가득 담아 있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불꽃 같았던 지난한 삶을 회상하면서 쓰신 거네요. 예, 시의 제목인 그 화양연화. 그 뜻은 이게 한자어잖아요. 화양연화가.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뜻으로 뜻풀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인님께 그 진정한 화양연화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60이 넘고 한갑의 나이인데요. 그래요? 그렇게 안 네. 보이시는데요? 60갑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살아온 지난 날들이 뜨겁기도 했고요. 데이기도 했고요. 행복했지만 슬픔과 외로움은 늘 동반되기도 했었어요. 네. 아프고 힘든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삶이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열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툴렀지만 뜨거웠던 젊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살아내려 했던 열정, 흔들리면서 끝내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간들까지 모두 제 삶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네네.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절절한 생과 함께 사랑의 절정에서 느낀 황홀과 절대적인 헌신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시인님께서 고백하는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시 속의 사랑은 단순히 설레고 아름다운 감정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삶의 잔향 같은 그리움, 애잔함, 고독입니다. 고독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리움이 가득 묻어나는 사랑입니다. 고독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죠. 사랑은 굉장한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시간 화양연화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그 정점에 있었던 각자의 사랑에 대해 다각도로 사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인님 작품에서 해안도로, 멍텅구리, 물회, 오색 폭죽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생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시인의 언어를 통해 천상의 노래나 환영으로 승화됨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인님 그때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을까요? 동해바다를 중학교 수학년 때 처음 가보았어요. 네. 산촌에서만 자란 촌소녀가 느꼈던 동해바다. 검푸르고 드높고 강하랬습니다. 그 이후에 자주 다녔죠. 그때 체험하고 느꼈던 경험담을 마지막 년에 풀어보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대 있음에 살아있는 목숨입니다. 그 존재 이유는 그대 한 사람이라는 구절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헌신이 가득해 보여요. 19절 해석 좀 해주실까요? 실은 제 남편 얘기입니다. 재미는 덜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고요. 문심한 듯 무뚝뚝해도 따뜻한 사람이고요. 네. 저는 왕관의 무게가 힘들어 팽개쳐버리고 싶은 날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무게의 균형감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인님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폭죽이 하늘을 가르고 사방이 달빛으로 고요해지는 장면은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잠시나마 자신만의 화양연화를 떠올리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인님 여기서 잠깐 시인님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시인님 듣고 싶은 신청곡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곡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신청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넌 혼자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란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받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알겠죠. 나 혼자 아닌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아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작가님의 신청곡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96.3MHz 손해 FM 시가 흐르는 뇌물 시뇌물 방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인님께서는 왜 시를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 듣고 싶어요. 시는 제 떨림의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일이죠. 제 몸짓, 제 표현을 제 방식으로 쓰고요. 한 번의 세상에 나온 시는 읽는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독자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문학 장르 중에서 시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예, 시는 인간의 감정을 짧은 단어로 깨닫게 하여 공감함으로써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명감으로 시를 써야 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리고 혹시 작금의 현실에서 삶의 멘토 같은 분이나 잊지 못할 분이 있으실까요? 삶 속에서 만난 모든 인연들이 저의 멘토였고 그중 유일한 한 분께서 조용히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아무도 없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삶의 멘토 역할자는 분명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그렇죠. 시인님께서 방금 유일한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시인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거나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시면 함께 나눌까요? 네, 제가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외로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 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 말씀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서 오래간만에 웃어봤습니다 하시며 고맙다고 인사를 해 주었을 때 뭉클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러셨겠습니다, 시인님. 읽었던 시집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 있으실까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의 시인집을 좋아합니다. 시골의 일상, 자연, 사람 사는 이야기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있어서요. 네, 저도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 참 좋아합니다. 아, 네. 섬진강을 지날 때마다 김용택 시인이 또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인님께서는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크고 특별한 것보다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들을 소중히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일상의 작은 행복. 그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시를 알고 난 후 어떤 점이 좋은가요?
평범하게 지나쳤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네. 감정에 오래 머무르고 사물을 오래 관찰함으로 넓고 깊게 보는 표현력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시인님. 혹시 남편분도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예. 그분은 좀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네. 감정보다는 이성이 좀 빠르신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있으면 보지만 즐겨서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김은희 시인님 화양연화 시 너무나 잘 감상했고요. 또 한편의 시를 저희 시냇물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시가 있을까요? 시절 인연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절 인연이라는 시는 어떻게 해서 창작하게 되셨을까요? 시절 인연은 머물렀던 시간과 스쳐간 인연들을 조용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인님 그 시절 인연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왠지 설레이면서도 시절 동안 누군가와 맺었던 그 인연들이 떠올라 아련해지는데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그 행운과 불운 모두가 시절 인연에 따라 결정되니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는 안 되는 걸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 때가 되어 그 인연이 닿아야 된다. 네네, 그 어르신들께서 네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네. 해주시는데 그런 시절 인연이란 단어를 시로 쓰셨다는 거가 굉장히 호기심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어떻게 이분은 이런 그 시절 인연이라는 시를 시로 표현하셨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의 창작 배경을 생각하면서 김은희 시인님의 시 시절 인연을 낭송가 황보양서님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절 인연 김은희 그대 향한 마음 주어 담습니다. 담아도 담아도 넘쳐나는 그림의 풍경은 처연하게 아름답습니다.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함께 보았지요. 깍지 낀 손으로의 전율 이미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대 향한 설렘에 푹 빠져봅니다. 5 발가락 반짝였던 그 호수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은 파랗고 물결은 반짝반짝. 수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그대만이 제 심장을 저려놓았지요. 이미 그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미 그대가 내가 되어버린 그때 그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찻잔 속 웃음은 이미 식어버리고 차가워진 마음에 거센 바람만 뒹군 날, 영원이란 불멸을 태워 마신 후 발걸음은 흔들거렸고 운동화 끈에 매달린 애달품만 함께한 시간들을 재촉했지요. 숨이 멎어요. 그대 볼 수 없음이. 한 번만 예전처럼 다시 한 번만 광화문 그 찻집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어떻게 살았나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채유나의 미래였습니다. 시인님 황보양선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시절인연 작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작품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대를 향한 마음을 처연하게 아름답다고 표현하며 노을과 호수의 반짝임 같은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게 하셨어요. 행복했던 순간을 슬프고도 아름답다고 역설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날의 작가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깊고 아프게 남는 감정이었다고나 할까요? 저희 친정엄마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때가 좋았다. 너네 사남매랑 너네 아버지 계셨을 때 그때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다 하시며 늘 그때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살아가면서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냈던 시절 인연인 거지요. 아, 네. 소멸해가는 사랑의 애틋함과 상실의 아픔이 깊게 배어 아려오는데요. 찻잔 속 웃음은 이미 식어버리고 라는 구절처럼 뜨거웠던 사랑이 차가운 바람으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심경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인연이 시절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과정을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노을, 호수 반짝임,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의 표현은 그 시절 함께했던 감정이고요. 슬프고도 아름답다고 표현한 부분은 가장 빛나던 시기이기에 이미 그 끝에 무르익음을 알았고 이 시는 변해가는 인연을 붙잡기보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시간과 인연을 표현한 시이죠. 관계에 대한 아쉬움에 머무르기보다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흘러간 시간과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그리움을 겪고 있는 청취자님들에게 이 시가 어떤 위로로 닿기를 바라시나요? 그리움은 아프기도 그만큼 사랑했던 시간의 흔적이잖아요. 네.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인님. 시인님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더 아프게 보듬을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했을 때 후회도 미련도 없잖아요. 다시 온다면요? 다시 올 수 없는 게 문제이긴 하네요. 네, 시인님 질문인데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엄청 행복합니다. 오, 다행입니다. 네, 시절 인연 이 시 이야기를 시인님과 나누다 보니 그동안 맺고 소통하고 사랑했던 많은 인연들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본의 아니게 끝을 맺게 되었던 인연들도 떠오르게 하는 것 같고요.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네, 시인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건 없고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겁게 집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 좋습니다, 시인님.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순간을 사는 것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시인님,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냇물 청취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늘 깨어있는 멋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시인님, 심지 깊은 좋은 내용의 말씀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김은희 시인님, 삶의 아름다운 철학과 회상의 우수가 담긴 내용으로 이야기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새내기 시인으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공감 가는 따뜻한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문화 저변화를 위한 시냇물 방송에 출연하시어 글로 말로 미소로 빛내주신 김은희 시인님, 앞으로 문운이 더욱 창대하시고 건필하시어 더더욱 생활 속에 스며드는 멋진 시로 독자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은희 시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쏟아진다 가슴마저 부술 것처럼 세차게도 내린 눈물이 어느새 강을 이룬다. 천천히 병들어갔어. 시간이 지나면 아직겠지 착각했어. 이별은 처음이라서 잦은 다툼의 연속 그 사이 생긴 틈 사이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숨쉬기 늦은 아픔뿐인 silence. 몰라서 한 길 너란 사람 속 알려고 난 안 했고 넌 알려주지도 않았어. 번번이 길을 헤맸고 그 핑계로 눈길을 돌렸어. 너를 가지기 전과 후가 충분히 나는 달랐어. 만약 시간을 거꾸로 우리가 좋았었던 때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다시 내게로 못 돌아가. 난 아직 그때의 나에서 조금 더 크지 않았어. 난 아직 그때의 네 모습 잊지 못해 그 모습. 모락모락 피어나는 너와의 추억의 삶을 올락말락 매일 나락을 들락날락 늘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오락가락하지만 그리워도 널 오락가락하지 못해. 버려진 건 너지만 아픈 몸은 두 나니까. 번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 아니면 어떤 그 누구도 날 다시 살릴 수 없어. 눈물 속에 떠다니는 나를 좀 봐. 이제 너 없이 숨 쉴 수가 없어. 기억이 죽어가고 있어. 세어보니 두 손의 손가락을 다 펴도 못 자라내. 잘못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니 훨씬 컸던 네 일심 욕심 꾸러기 내 이기심 꾸러미 그저 물꾸러미 넌 날 바라봐줬어. 그래 엄마의 눈으로 영원히 철들지 않을 날 알면서 혼자 끙끙 앓았으면서 먼저 손 내밀던 너에게 난 송곳 같은 말로 찌르고 배고 말을 자르고 막고 두 귀를 막고 술술 탄 듯 노래물 탄 듯 넘어가 버리기 일쑤였어. 잘했어 잘 가서 그 정도면 아주 잘 버텼어. 내가 못해서 못나서 그 정도인 너조차 못 지켰어. 좁아 터진 내 사랑 안에 넌 태양보다 아름다웠어. 훌륭했어. 그래서 나는 벌을 받고 있어. Down on my knees and down on my knees. 영원히 네가 아프지 않길 하늘에 기도해. Down on my knees and down on my knees. 영원히 나를 떠올리지 않길 하늘에 기도해. 두 번 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 아니면 어떤 그 누구도 날 다시 살릴 수 없어. 눈물 속에 떠다니는 나를 좀 봐. 이제 너 없이 숨 쉴 수가 없어. 기억이 죽어가고 있어. I swim, swim, swim. 이 끝이 없는 swim, swim, swim. 넌 눈물바다. 헤매이고 있어. 아직도 너를 찾아서. I swim, swim, swim. 이 끝이 없는 swim, swim, swim. 난 눈물바다. 헤매이고 있어. 모든 게 멈춰서 있어. 언제까지 헤엄쳐야 하는 거니. 바닷속을 난 매일 허적 깊어서 발도 안 닿아. 하루하루 무너지는 나를 좀 봐. 제발 너 없이 웃을 수가 없어. 시간도 죽어가고 있어. 지워질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눌러쓴 우리 이별도 언젠가 깨끗해질까? 사라질까? 세상마저 꺼질 것처럼 눈물에 비를 뿌리면 두 사람 투명해질까? 들으신 곡은 타이비언의 배양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김은희 시인님의 두 편의 시
화양연화와 시절 인연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여운으로 남겨지나요? 전부를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뜨거웠던 화양연화의 순간도 결국은 시절 인연의 길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김은희 시인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아픔조차 사실은 처연하게 아름다운 그림의 풍경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요. 인연이 다해 숨이 멎을 것 같은 상실감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시절을 견딜 수 있는 건 어쩌면 한때 서로의 심장을 지펴놓았던 진실한 불꽃 같은 사랑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의 끝에서 만난 이 시들이 이별 뒤에 홀로 남겨진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위로가 되고 사랑의 한 복판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빗소리를 듣는다. 미닫이 문을 열어둔다. 낙수에 떨어진 동이가 넘친다. 종일 꽃일 하던 그들.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의심치 않고 오기 전 끝내야 하는 일들의 숨소리 거칠어진다. 그들은 열심히 꽃 꺾기를 계속한다. 안식처로 돌아와 각자의 방법으로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에 하루 수고를 털어 마신다. 내리는 비의 그 감성, 톡톡 빗소리에 스며드니 하루 갈무리 고운한 잠으로 고요한 밤을 즐긴다. 반쯤 열린 문에 고개 내밀 때 빗장 없는 문들의 덜컹거림. 고요를 훔쳐 도망친다. 윗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김은희 시인님의 시 농촌일기 전문이었습니다. 오늘 멋진 김은희 시인님의 시들과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 TC 희노조사의 돈데보이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김은희, 진행의 저는 최영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